자, 여야 모두에서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는 대표의 메시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때리기로 일관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합법에 피로감을 지적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도 높은 발언에 불안감이 높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향해 범죄 피의자, 범법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해서 여당 대표가 됐는데도 과거 법무장관 시절 야당과 싸우던 버릇 못 고쳤다. 협치를 바라는 중도층이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왜 중국에 찝쩍거리느냐. 그냥 쉐쉐하면 된다고 말해 입길에 올랐고 또 의정부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반대하면서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 비하 논란이 일었죠. 자, 이 대표의 현장 발언이 거칠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혹여 말실수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발언 가운데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냐. 야단쳐서 안 되면 회초리 들고 회초리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 결국 이런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제기되는 것은 아마도 조국 혁신당과의 그 선명성 경쟁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진수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둘 다 맞아요.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캠페인을 사실은 여당 프리미엄을 좀 한껏 활용해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도 또 그 예산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가지고 그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하여튼 하루하루 힘겨워하는 그 서민 중산층 특히 물가 이런 거나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세우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그나마 정권 심판론을 좀 비껴갈 수도 있는 하나의 대안이었지 싶은데 정권 심판론에 대항해서 야당 심판, 운동권 심판 이렇게 하니까 심판론을 갖고 싸우면 정권 심판론에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패착이 아니었나 싶고 특히 이제 물가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이 힘들어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 얼마 전부터라도 이 그 기획재정부나 이 용산을 움직여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 장바구니에 담기는 이 품목들로 장바구니 물가 이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좀 집중 관리하고 비축물 있으면 좀 풀고 이래서 서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았겠다 싶은 게 제가 예를 들면 그 이명박 그 정권 때는 아마 임기 내내 장바구니 그 물가 관리를 위한 특별 팀도 있었고요. 그걸 계속 세밀하게 팔로우업하면서 그거를 특별 관리했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늦은 이야기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딱 그 발언 시작하면 이재명은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피로감이 생긴 것 같고 또 역할을 여러분이 나누어 가지게 되면 조금 분산이 될 텐데 그냥 유일한 스피커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꽃노래나 이런 것도 한두 번 들으면 그러니까 지루해지는데 너무 이제 그런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었던 것이 강원도 비하 이거보다는 황수석의 회칼 테러 이걸 의식해서였는지 광주에 가서 5.18에 그 굉장히 힘들어했던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광주 시민의 그 아픈 기억을 오히려 소환해내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효과를 갖고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지금 후보들이 지금까지 공천받는 동안에야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라는 걸 과시하는 게 도움이 됐겠지만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역에 안 오시는 게 더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불안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스피커 측면에서 보면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야권은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조국, 이준석까지 네. 5개 스피커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일찍 전국 순회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말이 매우 거칠입니다만은 사실은 지역 맞춤형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한기 후보 수상 갔을 때는 성일종 후보를 빗대어서 신한일전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어쨌든 저기 경기 북부에 가서는 어떤 말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사과 발언이라든지 월 20만 원, 25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딱 그 말 자체가 소비자나 주부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와닿는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랜드하게 몇십 조가 들어갈 거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합법을 쓰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검투세 폐지 이게 과연 정말 이 현실에 맞는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1년에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번다는 게 서민입니까? 사실은 정말 부자 감세, 다시 이제 부자 정당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그걸 막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브레인들이 있나 없나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로서의 브레인, 머릿속밖에는 없어요. 죄인들 잡아넣자. 좌파들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예. 물리치자 운동권, 물리치자 공산당이죠.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현재 배고파하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민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한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당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잘 수용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댓글에 보면 이제 여당은 운동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 못 잡으면 민심은 안 돌아섭니다. 이런 의견.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투표 날까지 저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비례대표는 지금 조국식 혁신당이 상당한 지금 돌풍에 이어 태풍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안을 국민들이 찾아가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역구는 많은 당이 나왔지만 아직도 찍을 당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깊으실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민주당 때리기,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화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졌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굉장히 발언이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것이 정권 심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 정도고요. 특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악마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종북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요. 보수에서 넘어서는 안 될 또 부정선거까지만 나오면은 기존에 썼던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슬로건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이 현수막 거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나라를 범죄자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근데 그 범죄자를 아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김건희 여사 뇌물 혐의 범죄자 아니야? 내지는 이종섭 피의자 아니야? 이분 지금 피의자로 고발돼 있는데 재판받으면 유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분들을 범죄자로 국민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범죄자에게 맡기지 말자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라는 이상한 모순적인 발언 같고요.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라 그러는데 종북 세력은 아마 문재인 정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낙인 찍은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녹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했던 문재인 정부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종북 세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공직자로 고위공직을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도 넓게 보면 종북 세력인 거예요.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근데 그분들에게 나라를 내주지 말자라고 하니까는 바꿔 말하면은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마세요라는 현수막 아니겠는가. 그 제가 설명은 좀 복잡하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도 프레임을 잘못 잡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는 후보들이 열심히 안 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의 엉뚱한 전략 때문에 저는 선거가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을 도울 수 있는 구원투수 등판론 이게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피커로 유승민 전 의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신규 변호사 얘기했지만 종북, 반명, 뭐 범죄자 이런 걸 주로 메시지를 발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좀 이슈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과연 동의해 줄까? 동의 없이 투톱 선대위로 갈 수 있을까? 이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신의 한 수는 아니지만 그 가까이 정말 필요한 예. 수라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번 그 선거를 하면서 경기도 어디쯤 공천을 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대통령 한번 찍힌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강남 지역 공천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포용력이나 좀 이게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도 인물 이게 이미 이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슈 정책인데 여당답게 이걸 주도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민생 뭐 토론회란 이름으로 거의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어디 가서 할 게 없고 그걸 뭐 재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과거에 이제 선거 중에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쟁점, 그러니까 정책적 쟁점이 정치 이슈화된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각 선대위원장의 이제 말이 얼마나 거친가 실수냐 이런 걸로 이제 초점이 맞춰버리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연설력도 떨어지는 한동훈의 어려움 오히려 야당이 훨씬 더 스피커가 크고 연설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전반도 이제 밀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통령도 초보, 여당 비대위원장도 초보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한동훈의 남은 반전은 첫 술에 배부르겠냐 했던 의사들 다시 만나서 극적 타결 이끌어내는 것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한동훈은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공동선대위 만들어 전국을 달려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유승민 갖다 써라 진짜 민주당의 질래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유승민 투입하면 보수 지지층 집도끼 다 도망간다 이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아무도 안 나설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저는 이 얘기가 당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인제 와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서 아니 그리고 방금 전 소개해준 댓글 중에 집토끼 다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 집토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주당으로 갈까요? 조국신당으로 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요 저는 이 유승민 전 대표를 동원을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 정도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미 한 위원장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못합니다. 손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무슨 기강 얘기하고 포용도 어떤 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염치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 얘기하기 힘들 거고요. 설사 그런 제안이 온다 해도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에 비대위원장 받으면서 9회 말 투아웃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데 어디다 대고 유승민 전 대표를 모셔올 공간도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보세요. 지금 공천 파동이 이제 민주당에는 있었지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 날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선 중진의 현역 의원들, 그 인지도 있는 그 분들 중에 날아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당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당내에 남아서 선거 돕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선대위를 꾸리면 짠짠한 스피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위급에서 중간급까지. 그런데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분들조차도 자기 선거에 지금 굉장히 힘겹게 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의 선거 지원을 나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제 와서 그 떠올려지는 사람이 유승민 전 대표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에서 그나마 조금 그 확장성이 있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늦었죠. 네. 저는 제가 유승민 대표랑 좀 가깝긴 한데 유승민 전 대표가 하겠다 그래도 제가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라는 말씀 드립니다.